디자인서를 써가지고 회사에 제출했더니 뜻하지도 않게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왜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묻고서 하시는 말씀이 중소기업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찾아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가 수리가 되고 저는 삼성을 떠나서 천명되는 회사의 중소기업에 갔습니다. 2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3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말 그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디자이너들이 다음 시즌, 그 당시 3월이니까 폴 앤 윈터입니다. 가을, 겨울 상품을 자기들끼리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2배수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생산할 상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따라가 디자인 실정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상품을 보는데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전혀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한 바퀴를 삥 둘러보고 야 이거 캄캄한데 사장님 말씀이 맞나 보다. 여기서 그냥 느낌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베스만 걸어놓고 그 중에 선택하고 그때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약 4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2시즌이니까 또 가을이가 좀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200억 이상 매출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대표이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앞이 캄캄해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단시켰어요.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한테 이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디자인 실장을 불렀습니다. 중역이었는데 제가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 상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화점에 있는 판매사원 약 90개 그때 매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리점 점주라는 거예요. 한 9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점 점주나 판매사원 중에서 한 5, 60명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실장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죠. 거의 3월달이니까 1년 더 넘네요. 1년 6개월 후에 저희 회사에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대표이사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질문한 것밖에 없고 결정은 디자인 팀에서 얘기했고 그때 저보고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이 패션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재고가 남는 거예요. 근데 재고가 많이 남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땠냐면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은 500매를 생산했는데 300만 원 나가고 200매는 창고에서 그냥 저장 창고로 가는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문을 하면 어떨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1990년 초입니다. 그래요. 그럼 주문을 하는 걸로 하시죠. 분비서 쓰더라고요. 그 대신에 30% 이상 전년 대비 신장, 근데 더 많이 주문하는 대리점에는 반품료를 조금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30% 주문을 더하면은 10% 정도 반품을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반품 재고는 확 떨어지고 매출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에서야 제가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이게 공감과 위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뭐지? 아니면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뭐지? 그걸 공감해야 돼요. 직원들과 같이. 그리고 위임입니다.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저께 제가 권우현 삼성전자 회장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관리 부서하고 품질관리 부서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품질 따위로 관리해가지고 또 영업부서, 마케팅부서하고 또 생산부서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팔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권유현 회장이 그 싸우는 걸 지겹게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바꿔버렸대요. 책임자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관리 부서장을 생산관리로 발령내버리고 생산관리 부서장을 품질관리로 했대. 그랬더니 품질관리 물론 거기는 지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예를 들어 마케팅하는 부서장을 생산 쪽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마케팅하는 사람이 생산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부서장이 직원들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야, 생산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시스템이 있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경쟁사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서 회사는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영업에 사원으로 들어가지고 과장 되고 부장 되고 중역되면 이 사람 영업? 자식 말하지 마. 내가 영업은 최고야. 시킨 대로 해. 이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마케팅 부서장을 생산으로 넘겨버리니까 생산 부서장을 영업에 오니까 영업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목표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지? 대리점에 가서 어떤 얘기 해야지? 다 묻는 거예요. 그럼 물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중에 셀렉트해가지고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우현 회장님께서 어저께 10월 첫 번째 목요일 날 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삼성전자에 써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엊그저께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모임에서 한 게 아니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독서 토론이 있었어요. 독서 토론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 그 대기업하고 소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천명된 회사의 경영자도 있었고 삼성에서 근무했었고 또 제 회사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에 근무를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큰 회사에서 공감대 형성하기는 더 힘들어요. 다 잘났고요. 몇 년 경영 영업해보면요 힘듭니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소기업 더 밑으로 내려 소기업으로 가면요 이게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우현 회장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경영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감대 형성하시고 우리 회사 뭐가 문제지?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앞이 안 보일 때 이게 이제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물어야 돼요.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한다고요? 우리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냐? 공부 열심히 했냐? 얘기한다 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잖아요. 선생님께 어떤 질문이냐 이렇게 묻는다잖아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천명전 회사의 CEO 1990년 2월 1일 날 취임하고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 동료들은 너 좋겠다, 좋은 차 타고 기사 있고 그 당시에 저 중역주도 기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때거든요. 비수도 있었죠. 수행비서 있었습니다. 좋겠다 이랬는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께 어려운 점을 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나요?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대화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CBMC에 왔습니다. CBMC가 오니까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을 때 기도하세요 했는데 여기 와서도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였냐면 기도 요청 카드 쓰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 이거 지금 회사의 문제점이 뭐고 뭘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어떤 M&A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기술을 우리 회사한테 도입하려고 하고 지금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느냐 어쩌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민 얘기하라 하니까 기도 제목 요청하라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사람 지금 아픈데 이거 기도 제목 말고요. CBMC는 일 중심인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CBMC거든요. 남북 통일도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일이에요. 회사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지?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 써내라는 거예요. 저 줄줄이 써냈어요. 써내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 다 장도 받아보셨죠? 훈수 두는 사람이 수준이 이만큼 낮아도요. 그 훈수는 지금 두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낮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라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면 의사결정이 어떨까요? 엉터리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기도 제목으로 내고 옆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CBMC, 이 장점이거든요. 제가 CBMC 와가지고 그게 아마 2000년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VIP 카드 쓰는 거 있죠? 다 쓰시죠? 네. 저는 썼습니다. 2000년 초반에 VIP 카드에다가 쓰세요. 10명을 쓰세요. 3명은 가까운 사람, 나머지 7명은 조금 먼 사람.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 그래서 이름을 썼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저희 협력업체 사장 1번을 이름을 썼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 CBMC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윈수는 연합의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에 190만 불짜리 기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선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산 공장장하고 그 다음에 구매 담당 중요인 제한테 뛰어왔어요. 사람이 큰일 났어요. 왜요? 선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부품 하나를 깎아왔는데 거기에 있는 치수가 있어요. 치수가 쭉 적혀져 있는데 그 치수를 잘못 읽어가지고 엉터리로 깎아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가 10파이여야 되는데 그 10파이가 아니고 12파이가 13파이가 되는데 이 기계가 그 부품이 안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회사에서 해왔는데 그랬더니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분 VIP로 모시려고 했던 그분이 만든 그분이 가공한 상품이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지도 않는 새벽기도에 갔습니다. 하나님 잘라줘. 저 공장장하고 부회장장 중요하고 잘라야 돼.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 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음날 또 새벽기도 갔습니다. 하나님 자르지 말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항상 또 똑같은 기도 할 수 없어가지고 자를까요? 자르지 말까요? 그 말씀 안 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했더니 250만 7천 원 7천 원짜리도 딱 맞춰가지고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시편 몇 편을 읽어보라 해서 딱 줬더니 답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거든요. 교사. 왜 내 편을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저 응답도 안 받았고요.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저 좀 뵐까요? 오셨어요. 뭐 여러분 안색 아시겠죠? 그거는 5번 사장님 뽑았는데 5번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 가공 제품을 80% 정도 납품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오늘 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그거는 경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공 기계도 있지 저희 회사 만들기 위한 전용 기계들이니까요. 뭐 안색 여러분 얘기하시도 알겠죠.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고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시지도 않았어요. 사장님 저 사장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 한마디 하고요. 제가 울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일까요? 지금은요. 많이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엔 칼이었어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제가 가장 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잘하는 사람 보너스 더 주고 승진시키고 못하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그게 가장 좋은 경영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용서라는 걸 해봤잖아요. 제가 그 행동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저도 예수님 행위를 못 냈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CBMC 뭐하는 단체입니까? CBMC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후 제가 한참 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한참 후에 5년 7년 있다가 제 스스로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CBMC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터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행복을 드리고 그분들이 돈 벌게 해주고요. 그래서 3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은 뭐 월급 준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월급 더 많이 준다고요. 그건 잠깐이에요. 사장이 신뢰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해주고 기회 주고요. 교육 기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거죠. 또 우리 협력업체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전문인들, 변호사, 회계사, 여러분 전문 변호사 있죠? 그분들한테 예의 갖춰서 공손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서 수고료를 제대로 드리고 이게 이제 CBMC가 하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예만 할 얘기 좀 많은데요. 한 가지 예만 들고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저희 회사 백화점에 많이 90개 매장이 들어있는데 한 매장에 보통 4명, 작은 데는 3명 들어가고 5명, 7명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의 미화라는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8월 달에 됐는데 품위 한 장을 가지고 백화점 담당 상무가 제 방에 왔어요. 53살로 왔어요. 보니까 수석이 된 거예요. 수석 때 백화점 아래를 인상을 구매를 서프라이즈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또 미치광치 대표이사 사장까지 됐는데 내가 더 여기서 이런 의사결정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이건 뇌물이지,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중간에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딱 하시는 거였어요. 사장님, 그러지 않으시고. 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저한테.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만으로 38, 9살 됐을 텐데 겁주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그냥 제가 좀 깐다고 봐요. 믿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에서 그래서 결제 하나 보자 이러고 결제 안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약 5개월 후 5개월, 한 6개월이요. 그러니까 3월달이 됐습니다. 대개 2월달이면요. 2월 중순 또는 초에 스프링 앤 서머로 백화점은 상품이 바뀝니다. 이제 겨울 상품 다 세일해서 털어버려요. 그걸 바뀌는데 그때 매장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매장이 11개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꼭 1등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등을 하고 있나 봐요. 그 직원이 제가 아침 출근을 좀 일찍 했거든요. 일찍 해가지고 갔더니 직원이 올라와. 거기서 대기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묻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울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비서를 통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 방에 와서도 그냥 울고만 있어요. 웬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딱 하는 얘기가 사장님 같으신 분하고는 저는 근무할 수 없어요. 사장님 같으신 분하고는 근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뭐 어떤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같으신 분하고는 저는 근무할 수 없어요. 겁이 버쩍 나더라고요. 네. 그때 회사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한 1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어. 좀 박수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같았으면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는 기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어떡하지? 저 집은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싼 오다를 확대 간부에 수집했어요. 확대 간부에 있는 이제 부장급, 중역하고 부장급 말고 부장급까지 50명 넘습니다. 다루였습니다. 갔어요. 저희 회사에는 회장님 아들, 큰아들이 와 있었어요. 이사로 와 있었어요. 다 보였는데 분위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눈입니다. 제가 요즘 저기 미화당에서 올라온 조장님 오셨는데 제가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에 사장실에서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좀 말을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딱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사장님실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같으신 분하고는 저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회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거예요. 뭘 끼얹은 듯한 인상이죠. 제가 옆에 있는 회장님 아들 얼굴을 보니까 심각한 얼굴이고, 가정당당 상부를 보니까 그래야 이마 내 말 들었어야지 이러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직원이, 저 백화점 직원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대안을 좀 세워보세요. 한 달 전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 직원이 근무하실 수 있는 대책안을 좀 써서 올려보세요. 보름, 한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디자이너 담당이 올라왔어요. 주요입니다.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올라오실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장님들이 말씀이 뭔데, 저희가 디자인을 좀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비 늘려주세요. 구매비 좀 늘려주세요. 샘플을 그 당시에는 구매해가지고 그 샘플을 갖다 놓고 저희가 이제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 때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됐죠. 한국의 패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얘 파리나 뭐 이태리 가가지고 샘플 구해가지고 또는 출장 가서 베껴가지고 오는 사진 찍고 이런 거. 그 출장 인원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품이라서. 며칠 있다가 또 품질 담당 그 당시 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와가지고 드린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지금 완제품 검사만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품, 하자가 나기 쉬운 상품은 중간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검사료를 늘려주세요. 얼마나 늘리는지 충분히 아세요. 결제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우리 회사 상품이 없어서 못 팔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들립니다. 백화점에서 짱이 안 맞는다 이거죠. 상품 좀 보내달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저는 뭐 그거 신경 별로 안 썼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 품질과 상품력에 매스를 가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시도한 건 아니거든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결제하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방향이 그렇게 틀은 거죠. 여러분요, 참 살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질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대변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오래된 책입니다. 대변동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나라가 핀란드, 독일, 호주, 칠레, 미국, 일본, 또 하나 있는데 6개가 7개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 나라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게 기록한 책에 한번 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경영. 우리 신임씨도 지금 위기라고 70년이 됐는데 선배들이 잘해왔는데 위기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위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CMC를 바로 세웁니다. 요즘 저도 골프를 옛날에 하다가 제가 안 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골프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등산도 하시고, 또 코인을 하시는 굉장히 좋은데, 핵심은 뭐냐? CMC는 뭐냐?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할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김 사장은, 옆에 있는 박 변호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적 경영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서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까 그분 다시
이름을 팔아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만드는 회사의 간부를 TV 만드는 부서에 보냈더니요. 아유,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으로 변화가 됐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코디네이터. 어떤 기술을 우리 회사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못해요. 저는 원리 원칙형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하고 껄렁껄렁 하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노래방 가면 노래 잘 하시는 분이 그걸 잘한다. 코디네이터. 이 기술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죠. 저 기술을 갖다가 우리 제품에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아침 8시 출근해가지고 10시까지 저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 전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회사에 공장에 불이 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보고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는 뭐만 했느냐면 우리 회사의 핵심 전략 또는 핵심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는 생각만 하고 관계되는 책만 보고 관계되는 직원을 불러다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도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엉뚱한 사람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CMC 기업 경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경영하는 방법도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멋있게 하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셔야 돼요. 독서 토론도 참가하고 세미나도 참가하고 제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작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찬 모임이 정석이라고 하는 데가 인간개발 경영대 연구원인데 거기에 모임에 제가 우리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그게 지금 중지가 돼서 너무 좀 아쉬운데 여러분 각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권오현 회장님 얘기도 거기서 제가 시간 조금 많이 지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승영 연합회장님께서 시간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 직원들을 만나볼 때,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을 뵐 때, 아니면 우리를 돕고 있는 전문의를 볼 때, 우리가 납품하는 거래선 담당자를 볼 때, 예수님을 본듯 그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